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세제도 폐지 불붙었다. 갭투자 난리났다. 원희룡 장관이 불붙인 전세 폐지가 역전세란을 맞아 또 한 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전세제도는 역전세와 깡통전세를 야기시킵니다. 그렇지만 부자들에게는 갭투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 큰 돈을 벌 수 있는 최고의 투자 방법입니다. 전세제도는 세입자보다 집주인이 훨씬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지금 집값에 대한 입장차가 아주 다른데 앞으로 1년간 어떻게 될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상담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전세제도 폐지 불붙었다. 갭투자 난리났다. 자, 이제 여기 보면 엄청나게 아파트가 많네요. 이거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갭투해서 부자가 된 케이스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볼래요? 전세제도 사라질까? 일부에서는 갭투자의 원흉이 전세제도다. 아니면 주거사다리, 서민들이 월세를 덜 내고 그냥 살 수 있는 주거사다리 역할을 한다. 어느 게 맞나요? 먼저 전세 폐지, 서민들의 이익이 얼마나 들까? 한번 볼까요? 전세 폐지. 종합적으로는 전세제도가 없는 것이 서민들에게 훨씬 이익입니다. 왜냐? 이 전세제도를 활용해서 갭투자를 한 사람들은 서민보다는 중산층, 부자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떼부자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전세 폐지, 문제점, 전세 사기, 깡통전세, 집값 급등 이런 문제점을 제기해요. 투자자, 갭투자를 악용합니다. 세입자 위험에 노출되죠. 자, 원희룡 장관 전세제도 수명 다 했다라고 아예 폐지를 처음 꺼낸 사람인데, 자, 전세특별법 여야 25일 본회의 전세사기 특별법, 여기서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이제 특별법이죠. 그거 했죠. 처리를 했습니다. 전세사기 범위 확대, 최우선 변제금을 개선하고, 자, 6개 기준한 여야 합의, 무자본 갭투자 피해. 뭔 말이냐면 자본도 없이 1,0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갖고 또는 없이 전세 끼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돈도 못 벌 뿐더러 본인도 손해볼 뿐더러 거기 세입자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자, 시장 반응 볼까요? 전세제도 인위적으로 통제. 자, 이것은 장기적으로 퇴출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두 번째, 갭투자, 무주택자 전세가 유주택자 부를 창출. 뭔 말이냐면 갭투자로, 자, 무주택자의 전세가를 활용해서 유주택자가 부자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가를 발판으로 떼부자가 되는 거죠. 전세제도는 서민 주거 비용을 절약하는 데 공헌한다. 또 이런 면도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월세를 내기를 원합니까? 전세를 내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전세 주기를 원하죠. 월세는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자, 그렇지만 내가 우선 돈을 좀 절약하는 것 같지만, 자, 집부자들이 많이 생겨버리면 화폐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무주택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본다. 이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사면타석 구제를 했습니다. 사면타석 구제. 자, 먼저 빚구제를 했고요. 두 번째, 미분양, 즉 건설사를 구제했고요. 세 번째, 이번에 이제 하는 거, 역전세 집주인들을 구제한답니다. 볼까요? 자, 빚구제, 주식 가상화폐, 청년과 서민의 빚을 탕감했죠. 자영업자, 소상공인 빚을 상당 부분 탕감해줬고, 아무튼 세금 내면 바보 소리 들을 정도로 불필요하게 지나치게 탕감을 해버렸어요. 문제점, 국민 혈세로 낭비, 필요 이상 빚 탕감, 이것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 홈런은 뭔 줄 아세요? 미분양 매입입니다. 정부가 미분양을 매입했어요. 그래서 공공임대로 전환한대요. 자, 매입 임대 사업을 추진. 건설사가요,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그냥 고분양가 잔치 열렸네. 안 되면 정부가 매입하고, 고분양가 먹히면 떼돈 벌고. 자, 정말 일거양득 딱 그 상황 아닙니까? 자, 문제점, 미분양 혈세로 매입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 미분양을 고분양도 모른 채 하고 있어요. 고분양을 막아야죠. 지금 분양가 너무 비쌉니다. 자, 역전세, 이번에 마지막 세 번째 홈런,
역전세 위험. 자, 이전 전세보다 수억씩 하락하고 있죠. 역전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DSR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주인들한테 아예 그냥 대출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빨리 이 돈 가지고 전세비 돌려주지 못하는 거 채워라 이거죠. 자, 문제점. 개인 투자를 정부가 돕는 역할. 이렇게 되면 도덕적 해이를 가져옵니다. 물론 빚구제, 미분양, 역전세가 심각해지면 이걸로 인해서 경제위기가 터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좀 지나칠 정도로 도와주는 거 아니냐. 자, 이번에 전세 살면 위험하다. 이건 이제 별도입니다. 자, 특히 무주택자들 절대로 전세 살지 마세요. 전세를 살 때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냥 집값이 떨어지고 이제 언제 올라갈지 곧 올라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지금 뛴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전세로 들어간다? 이거는 나는 거지 되겠소 선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전세 살고 집으로 부를 창출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확 벌어져요. 이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들 그 차이가. 전세 살면 위험하다. 전세 문제점. 전세금이 묶여가지고 벼락거지 된다. 필요할 때 집값 2년 이상 돈이 묶이잖아. 자, 하락하는 어떤 조건이 됐을 때 못 잡는 거예요, 집을. 알았습니까? 집값이 뛸 때. 자, 근데 어쩔 수 없이 만약에 내가 전세를 산다 그러면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계약금 치르고 전세 잔금, 전세 끝날 때쯤 맞춰가지고 뭐 1년이든 6개월이든 길게 들여서 집을 미리 선점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라도 해야지. 집값 폭등한 다음에 집 잡을 수는 없잖아요. 자, 이번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대출이나 전월세를 살아라. 자,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받으세요. 3, 4% 또는 이 금리 대출을 활용해서 내 돈은 현금 부여하고 일부분하고 전세대출을 활용해서 전세 들어가고 그래야 내가 이 돈으로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또는 나중에 들어갈 집을 마련할 거 아닙니까? 전세대출을 안 만드니까 돈이 묶여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전세 들어가면 안 빼줘요, 주인이. 전월세? 자, 이번엔 전월세도 하나의 방법이죠. 월세를 좀 많이 하고 전세는 일부를 해서 현금을 부여합니다. 집값이 뛸 때, 자, 보유현금으로 그냥 월세는 쉽게 빼주거든요. 빠져가지고 실거주 하거나 안 빼준다면 갭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현금 보유. 자, 관망. 지금 부동산 변곡점 직무 지켜본다. 지금 변곡점에서 상승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매입. 집값이 점진적 상승 추세죠. 내가 보기에는 지금 한 발목 정도로 보여지는데, 자, 물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기다림. 나는 2차 폭락, 장기 하락할 것 같다. 그래서 겨울부터 판단하겠다. 뭐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은 여러분들 개인의 자유입니다. 근데 2차 폭락이 온다, 장기 하락이 온다 이럴 때는 반드시 근거가 뭐냐를 물어봐야 돼요. 지금 이 결정적 근거는 해외 집값 하락, 해외 금리 인상, 그 다음에 경제 위기나 엄청난 경제 침체인데 세 가지 다 아니잖아요. 근데 2차 폭락이 쉽게 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전세제도 장점과 단점. 전세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인.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활용해서 갭 투자해가지고 집값 급등 떼돈을 봅니다. 세입자는 월세보다는 전세가 부담이 적어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다.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상생하는 제도는 긍정적인데 다음 볼까요? 부정적. 자, 깡통정세, 보증금 미반환. 결국 세입자는 엄청난 손실을 볼 우려가 있고 집값 폭등하게 되면 갭 투자 증가로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역할을 하고 또 전세가도 뛰는 역할을 해요. 자, 집주인이 결정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집주인은 세입자보다 5배 이상 유리해요. 전세제도가 전세를 사는 서민들한테 유리한 게 아니에요. 자, 이걸 발판으로 빨판으로 갭 투자를 하는 집주인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번다고요. 설령 2주택으로 중과세를 두드려 맞아도 엄청나게 벌어요. 전망. 자, 전세 폐지, 집값 30% 폭락, 월세보다 대출. 아마 전세제도를 폐지하면 집값은 30% 폭락할 거예요. 그리고 월세보다는 이제 대출을 활용하겠죠. 95년, 23년 순수 전세, 준전세. 자, 이때 보면 93년부터 23년 현재까지
월세가 늘어난 거 아니냐 우리 생각하잖아요. 천만에요. 전세 하나도 안 줄었어요. 그럼 내가 이 말 하면 이제 전세 폐지가 나오니까 뭐 내년 내후년 원효령 장관이 했다고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줄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이 전세 제도는 이 상황에서는 영원할 것으로 보여요. 결국 갭 투자를 안 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전세 폐지, 전세 소폭 줄고 30년간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진행될 것 같아요. 자, 갭 투자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순수하게 갭 투자. 실거주가 폐지됐잖아요. 그래서 비과세 매도. 물론 12억 이상 고가 아파트는 세금 일부 내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비과세. 실거주가 폐지됐다는 게 어딥니까? 서울이. 자, 두 번째, 거주를 준비해. 자, 실거주를 준비하기 전에 만기 때 내가 지금 전세 들어가서 못 들어가니까 우선 찜해 놓고 들어가는 방법. 이게 거주 준비죠. 상황을 봐서 자, 일단 갭 투자 해놓고 실거주로 입주할 거냐 갭 투자로 매도할 거냐는 상황에 따라서. 마지막에 추가 투자. 자, 돈이 여유가 있으면 설령 2주택 세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저축에 10배를 벌린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축에 10배 이상입니다. 20배까지 벌어요. 상승장에 미쳤다고 저축합니까? 자, 세금을 내더라도 집을 잡아야지. 자, 여유분유로 갭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자녀 이름으로 갭 투자하거나. 물론 이건 합법적으로 이제 해야겠죠. 자, 이제 갭 투자 수익률 이거 보시면 기겁을 할 거예요. 자, 강서구 가양동 5천만 원 갭 투자 가양단지 몇 번 해줬어요. 자, 이때 2013년 6월 달에 매매가 2.3억, 전세가 1.8억. 5천만 원만 있으면 갭 투자했네요. 이게 22년 3월 달에 얼마만큼 뛰느냐. 투자금 5천만 원밖에 없었는데 매매가가 10억이 갔네요. 2.3억이 10억 갔으니까 차익 7.7억. 5천만 원으로 7.7억. 12배 이상을 벌었네요. 5천만 원 이렇게 벌었어요. 그러니까 바보들의 행진. 바보들은 빌라를 잡거나 오피스텔을 잡았겠죠. 이 시간에. 왜 오피스텔 빌라를 잡고 상가를 왜 잡습니까? 자, 이제 임대사업을 낸 사람은 더 가관이에요. 이걸 한 채를 매입한 게 아니야. 5천만 원으로 20개를 매입했어요. 약 10억 갖고. 그러면 7.7억 하나가 7.7억 줬고 20개니까 또 세금도 안 냈어요. 예전에. 수입은 154억입니다. 여러분들 10억 갖고 154억. 압구정 뛰어봤자 30억밖에 안 뛰었어. 그것도 세금 내야 돼. 어때요? 압구정 뛴 거에 5배 이상 먹었네요. 대단하죠. 갭 투자의 파워. 자, 이번에 분당구 구미동 3천만 원 갭 투자. 자, 여기 보시면 2.4억, 전세가 2.1억. 3천만 원 갖고 갭 투자했네요. 2023년 9월 달에. 자, 2022년 3월 투자금 3천만 원으로 매매가 9억, 시차익 6.6억. 즉 3천만 원 갖고 9억까지 갔으니까 6억 6천만 원을 번 거예요. 무려 20배를 벌었네. 자, 근데 10억이 내가 있다. 압구정에 투자 안 하고 이때 10억에 여기를 투자했어. 자, 33개, 138억. 세상에 세금도 안 내. 6.6억 곱하기 33개. 이거 10억이잖아요. 10억 투자했더니 217억을 벌었어요. 와, 엄청나네요. 자, 전세 피해를 막으려면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제 전세 사는 사람들이 전세 피해 막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반전세, 반월세, 전세가 비율을 낮춰야겠죠. 그러니까 너무 전세로 살아버리면 이게 60%가 넘어가면 깡통 전세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전세는 매매가의 60%가 적당합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그런데 빌라나 오피스텔은 가격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 신축 빌라 가격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분양가가 가격이 아니에요. 결국 이 신축 빌라에 전세 들어가는 사람은 나는 그냥 깡통 전세 하겠소 하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다주택 법인을 피하세요. 이 사람들이 제일 안 좋아요. 그 사람이 갚부다, 그 사람 돈 많다, 이런 사람일수록 더 나쁘다고요. 왜? 집을 여러 개 갖고 있으니까 망하기도 쉬워요. 차라리 하나를 전세 주는 게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아파트 신종, 아파트 아닌 것들은 가격도 모호하고, 자, 반전세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대항력 1순위를 확보하세요. 보증보험을 들거나 또는 전세권, 체납 정보도 확인하세요. 세금 이런 거. 전세 불안 매수 금지. 자, 잘못 매수하면 더 큰 피해입니다. 전세가 불안하니까 나는 이거 차라리 잡아버려야지. 그것도 나홀로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이딴 것들 잡은 순간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죠. 자, 한국부동산원과 KB시세 누구 말이 맞을까요? 자, 한국부동산은 상승세, KB는 하락세. 한국부동산은 조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네요. 플러스. 근데 KB는 많이 회복은 했네요. 근데 0.03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부동산 예전에 조작도 하기는 했지만 이 말이 훨씬 맞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자, 서울에 살든 경기도에 살든 지방에 살든 한번 집값 알아보세요. 지금 집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지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 19개는 뛸 거래 아마. 자, 왜 그러면 이렇게 한국부동산원은 뛰고 있는데 이 KB는 이렇게 떨어진 곳으로 나오느냐? 자, 10개가 거래가 되고 있어요. 10개가. 근데 6개는 아예 거래가 한 번도 안 된 것들이야. 요즘 얘들이 거래되거든요. 다 하락거래예요. 왜? 꼭지에 머물러 있어. 10개 중에 6개는 무조건 하락거래야. 꼭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리고 4개나 3개나 이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얘들은 다 상승거래예요. 즉 거래됐던 것들이 진짜 아닙니까? 거래 안 된 것들은 꼭지에서 떨어진 거니까. 이걸 섞다 보니까 하락으로 나오는 거야. 그게 바로 이 못난이 KB 시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비판하고 있어요. 왜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도 못하고 이렇게 마이너스로 지금. 그리고 이거를 잘못 이런 식으로 평가하게 되면 누가 제일 피해보냐면 무주택자들이 피해봐요. 피해본다니까요. 착각을 해가지고 집 매수할 타이밍을 놓쳐요. 꼭 기억하세요. 그나마 한국부동산은 왜 맞냐? 반절을 호가를 반영하고 반절 정도는 실거래를 반영하니까 섞다 보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것은 그냥 거래된 것들, 안 된 거 말고요. 안 된 것은 꼭지에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거래된 것들 실거래가를 따지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무려 0.2 이상 뛴다라는 여기 한국부동산의 결과도 나와요. 실거래가가 지금 엄청 뛰고 있습니다. 자, 세대별 은행 신용대출 증가. 지금 신용대출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갭 메우기를 한다든가 또는 투자를 한다든가. 자, 10명 중 7명이 집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하네요. 지금 확 늘어났어요. 여기 보세요. 자, 주황색 늘어났죠. 이렇게 68.7%로 예전에 20년 7월달 수준까지 지금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데 경쟁률 보실래요? 89대, 78대, 51대, 11대, 198대. 지금 집값이 뛰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증사고액. 보증사고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정점을 이룰 것으로 보여요. 역전세 이런 것, 깡통정세 이런 거. 자, 여기 보시면 7개월 만에 반등한 전세가율. 전세가율이 계속 추락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세값도 플러스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반등을 이제 시작했다. 자, 이제 갭투자가 황금알을 낳는 거유인데 전세제도 이 서민들을 위해서라면 폐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한 20년, 30년간 폐지 안 될 것 같아요. 경제 위기나 특별한 사건이 터지지 않는 한 집값은 선거까지 계속 오를 것이며 서울은 쏠림 현상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